손해보험업계하고 생명보험업계 이 두 개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이 보험업계는 지금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바짝 긴장되어 있고 앞일에 대해서 굉장히 사양산업화되는 그런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좁아진다.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 저 생보업계들이 하죠. 생보업계들이 취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해주는 인보험 시장이 줄어들고 있고, 또 운용할 때가 이제 점점 더 시장이 줄어든다는 거죠. 왜? 그게 지금 오늘의 핵심 토픽입니다. 채권 시장, 국채 시장, 그 보험회사들이 주로 자금을 운용하는 데는 채권, 국채입니다. 국채. 가장 안전한 자산.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주는 그게 바로 국채지요. 근데 이 국채 시장에 투자할 때가 줄어든다. 왜냐? 금리가 제로 금리니까 이자를 못 받는데 거기 뭐 돈 갖다 놓고 있어봐야 그 고객 돈 받아가지고 그걸 운용해서 고객 돈 내줄 때까지 운용해주는 수익을 먹고 사는데 수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금리를 안 주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제로금리 상태에서 시대를 앞둔 보험업계의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의 장래 뭐 이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온통 뭐 이런 언급 기사들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러면 보험업계는 이제 고사되느냐? 뭐 운용할 시장이 없어지면은 회사 문 닫아야죠. 그럼 보험도 못 들겠네. 이제 사람들이 보험도 못 들고 뭐 보험회사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설사 그렇더라도 시장이 이제 쪼그라들어 가지고 경쟁사들이 이제 도태되고 한 회사만 남는다. 한 회사 남으면은 그 남는 회사는 이제 시장 다 먹는다. 살아남는 자가 다 차지하는 시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시장의 전망을 보되 극히 비관적으로 좋다 이거죠. 그러면은 극히 비관적인 시장을 전망하더라도 살아남을 회사만 찾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독일 국채처럼 이제 뭐 이것뿐 아니라 일본도 이렇게 되고 미국도 이렇게 되고 한국도 이렇게 되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금리. 이래 되면은 돈 여기 주로 이런 데다가 투자했던 보험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쩌나. 문 닫아야지 뭐.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내줄 때까지 기간 동안에 운영해가 그 차익을 따먹는데 주로 어디 운영하느냐? 7대3으로 채권에 운영합니다. 채권 7, 보험계약자들한테 대출해주는 거 3. 그러니까 제로금리 되는데 또 은행도 걱정이지만 더 걱정인 데가 보험회사입니다. 은행은 그래도 주로 대출하니까 대출 시장은 있죠. 그런데 국채에다가 주로 70%를 투자하는데 채권 시장이 없어진다 이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로금리니까 이제 돈 받아 먹을 때 이자를 안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어디서 투자해야 되나? 주식 투자하면 돼. 주식. 보험회사들이 주식에 조금 투자합니다.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채권 7, 대출 3인데 그 사이에 뭐 한 0.5 정도 주식. 그러니까 이걸 뭐 비중 내지도 못해요.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보험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대부분이 자금을 주식 투자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버커시어 스웨이죠. 워렌 버핏이 하는데. 워렌 버핏이 버커시어 스웨이를 보험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전부 주식 투자합니다. 근데 그 뭐 대박 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뭐 세계 최고 부자 됐잖아요. 회사도 부자 되고 개인도 부자 되고. 근데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그 운용할 실력이 없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못합니다. 까먹으면 어떡하나 겁이 나가지고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7, 대출 3, 가장 안전빵 장사를 하는데 이 채권 시장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뭐 문 닫아야 되나 어쩌나. 살 길은 주식 운용 능력을 키우는 거하고 채권 시장에서 이제 국채를 갖다가 회사채로 돌리면 되는 거지요. 그 회사채를 돌리려면 회사에 대한 평가 능력을 기르고 우량 국채와 버금가는 우량 회사채 이런 데를 투자해서 투자 방향을 이제 다변화시키고 더 이제 경쟁이 심해지는 위험 시장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이 뭐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방향이 달라지고 투자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변화의 이 물결을 타는 이런 지금 이게 이런 시기에 왔다. 그럼 이걸 잘 타는 사람은 약자들한테 다 잡아먹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이 위험이 곧 기회라는 말이 강자는 이 위험에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다 뺏어 먹는다. 그러니까 한 회사 살아남을 회사를 찾으면은 그 회사는 앞으로 장래가 더 탄탄해지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투자 대상은 더 투자 위험한 자산 주식 투자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지금 금리가 제로금리 된다고 해서 보험회사들 다 그냥 뭐 그럼 시장이 점점 줄어든다면은 트래블러 위에서 보세요. 트래블러. 이 트래블러 맞죠? 트래블러는 미국 최고의 손해보험회사입니다. 트래블러. 여행사가 아닙니다. 트래블러스. 그 다우 30 지수에 미국 보험회사 대표로 들어가 있는 게 트래블러입니다. 이 트래블러가 보세요. 이게 지금 장기 차트 보세요. 오늘 현재까지 끝없이 올라오고 있잖아. 제로금리가 그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냥 보험회사 실적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주가도 이렇게 떨어져 와야지. 트래블러스는 대표 보험회사 트래블러스는 왜 이렇게 깎으러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겉으로 알고 있는 껍데기 현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실제로는 기업은 그 속을 헤치고 나아가는 하나의 생명체 아닙니까? 뭐 환경 나쁘다고 다 죽는다 이러면은 사막에 가면 다 죽나요? 사막에서 사는 베두인족들은 뭐 어떻게 사나? 지금 트래블러스는 시가총액이 38빌리언인데 이거 곱하기 1.2 하면 우리로 한 50조 되나요? 50조 되면 삼성화재보다 5배 정도 규모 회사지요. 근데 배당률 2.24%, PER이 14.5배. 이거 보면은 삼성화재하고 거의 재무구조가 똑같아요. 재무구조가 매우 우수하고 실적 PER도 비슷하고 삼성화재보다 PER이 좀 높지 미국이니까. 배당 수익률은 삼성화재 한 절반 되고 삼성화재가 이 트래블러스보다 훨씬 더 내실 있는 회사라고 단순 비교로도 가능하지요. 비슷하긴 한데 트래블러스보다 훨씬 더 단단한 회사다. 근데 트래블러 회사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지금 지난 8년간 주가도 끝없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까 뭐 30년간 주가 봤죠. 끝없이 올라오고 있고 근데 실적이 이렇게 끝없이 올라오느냐? 그렇도 아닙니다. 실적 보면은 뭐,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가, 재작년에는 왕창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옛날 고점 근처로 지금 원래 예상이 그렇고, 작년 실적은 뭐 재작년보다 한 20% 떨어진 실적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막 올라간다 이거야. 이건 왜? 그러니까 이 실적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안 올라가더라도,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가치주에 대한 이 배당에 대한 가치주에 대한 평가를 가치를 더 높이 쳐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제로금리라고 시장 다 죽는다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는 더더욱 올라간다. 이게 참 이것도 파라독스죠. 우리가 겉으로 인식하는 언론 보도, 언론 자료에서 나오는 그런 기자들이 마구잡이로 써대는 그런 거하고 현실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To see is to believe. 미국 속담 참 좋아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네 눈으로 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실이고 이 보험회사 장래가 여기 있다. 삼성화재 보면은 이 가장 최근에 NH투자증권 리포트인데 PER이 12배, 11배.
PBR, 순자산 가치가 0.7배입니다. 지금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10조라면은 한 시가총액이 10조인데 순자산 가치는 한 13조, 14조가 된다는 거죠. 보험회사들 또는 은행들이 순자산이라는 것은 거의 현금화되어 있는 거예요. 채권이니까, 채권하고 대출금이니까. 그게 지금 받을 돈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 30% 더 많다라는 거죠. 배당이 아마 원래 이제 작년에 특별이익이 있었죠. 정부에서 삼성전자 강전업 매각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1900억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분기에 삼성전자를 강제 매각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900억 특별이익이 났는데 이번 2분기에 실적이 지금 40% 줄었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30%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특별이익이 난 게 원래는 특별이익이 안 났으니까 주가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거 보고 펀드 매니저들도 던지고 개인들도 던지고 이런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트래블러스보다 내실이 훨씬 좋고 실적도 빵빵한데 주가는 지금 트래블러스는 5년 동안에 주가 거의 2배 올랐는데 이거는 지금 5년 전 333만 할 때보다 30% 더 떨어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데 기업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느냐? 주식은 안 사고 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기를 모두들 기대하고 주식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니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기관들이 주식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단 말입니다. 기업의 실질은 이런데 삼성전자가 5년 전, 삼성화재가 3년 전, 5년 전, 그때 자산 가치가 지금 이익이 계속 유보시켰잖아요. 이익의 40%만 배당 주고 60%는 계속 이익을 유보시키가 지금 PBR 0.7까지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자산이 쌓여가고 있다. 부자가 돼가고 있고, 이렇게 실질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형편없이 추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겁인데 그걸 모르고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 헐값에 거래되는 이럴 때 사야 싸게 사는 거지 언제 싸게 살 거야. 배당이 지금 원래 9천억 작년에 1조 이익을 배당 주다가 원래 작년에 1조에 원래 8천억 이익을 낸다나? 1조 이익 내. 하여튼 11,000원 배당 주다 원래 9,000원 배당 주면은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도 지금 현재 이걸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4%가 넘는데 9,000원만 줘도 작년에 특별이익 때문에 배당 더 많이 줬는데 원래 특별이익 없으니까 그만큼은 배당 덜 주겠지. 그러니까 작년 2분기 특별이익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이익만 보면은 지금 실적이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보험업계는 손해보험, 생명보험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줄어든다.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보사가 손보사보다는 좀 못한 것 같고, 손보사는 앞으로 보험 들어야 될 자산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만들어낸 보호해야 될, 보장해줘야 될 자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거 다 보험 들어야 돼요. 재난은 점점 더 세계적으로 많아지는데 그 재난에 대한 대비한 보험 시장은 더 커진다 이거지. 다만 운용해야 될 시장이 좀 더 리스키해지고 거기에 대한 운용 실력이 더 있는 회사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1등 회사만 남고 나머지 다 죽어버리면 1등 회사가 완전 독점하는 거지. 대박이지 뭐. 살아남는 자가 시장 다 먹는 거. 그 시장을 누가 먹을까? 그 보험사를 찾으면은 거기 투자하면은 그게 해답입니다.